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보내드리는 두 남자 쇼 8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코스닥이 또 박살날 것 같더니요. 코스닥이 알게 모르게 좀 3일째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3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거래소가 오늘 매도가 나오죠. 네, 코스피에 외국 매도가 있죠? 거래소가 좀 밀려야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괴리도를 좁힐 것이다. 코스닥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할 만한 시장이 아니고 이것이 진성 랠리라면 거래소가 진짜 외국인 매수에서 가는 시장이라면 코스닥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래소가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쨌든 뭐 거래소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정말 코스닥스럽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뭐 네. 신고가 경신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코스닥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네. 수급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거래소에서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투신도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뭐 그 투신도 역시 25억 매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88억 정도 매도를 해서 코스닥에 대한 쪽도 오르곤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에 대한 그 오르는 종목은 상당히 좀 제한되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코스피는 얘기 나왔던 대로 외국인이 좀 매도 나고 있는 맞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이제 88억의 순매도. 다만 연기금은요, 코스닥 모두 좀 그 코스피랑 400억, 코스닥은 한 몇십억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약간 좀 그런 거는 투신은 있잖아요. 네. 한결같이 지금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의 주요 특징주라든가 업종별로 우리가 좀 체크할 만한 거 좀 짚고 넘어가죠. 일단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모두 다 이제 조정권의 흐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화학주 조정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거래소 종목들 조정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강한 종목을 굳이 꼽자라면은 뭐 LG 하우시스 네. 계속해서 뭐 반등에 대한 흐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주가 조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KCC, LG 하우시스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SK텔레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여전히 2%대 상승에 대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뭐 토크배틀 시간 때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뭐 매수는 들어오곤 있으나 외국인 반등은 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다음이 4% 오르는 거에 비해서 네이버가 지금 1.79% 조정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로 제시했던 쪽들, 뭐 12만 원을 제시했던 곳이 뭐 14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높였고, 15만 원 얘기했던 이렇게 곳에 했는데 뭐 홀트 다가서고 있어요. 예, 오늘 15만 원을 찍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14만 9천, 뭐 14만 9,100원, 200원 형성하고 있고 15만 원까지 해서 실적 대비해서 일단은 주가는 좀 미리 선행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네이버는 대신에 이제 실적이 찍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 특징주 좀 네.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얘기부터 좀 할까요? 에볼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좀 어저께 이어서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등락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볼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증거금 100%짜리들.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은 거의 안 나는데, 바이오 쪽 하고 있다, 뭐 개발하고 있다, 뭐 슈퍼 항상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거나, 뭐 이런 쪽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에볼라 관련주로 분류됐던 것 중에 아침에 올라갔다, 이것도 증거금 100%가 됐네. 다 증거금 100% 쪽이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좀 너무 어설프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설명력이 없는 것들이 워낙 많다. 네.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토크배들 시간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좀 너무 심하게 갖다 붙이는 것도 있다. 그래서 매매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요, 방송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그건 아마 저거 아니겠습니까? 총량 광고제, 광고 총량제인가?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되죠? 방송 광고 총량제인데요. 지금 이제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쪽이겠고, 이제 방송 광고 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광고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 중간 광고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중간 광고라는 게 이거죠. 지금
우리 그 슈퍼스타 K 이런 거 보면 60초 후에 돌아오겠다. 네. 얘기하잖아요. 딱 그거 아니니까. 두 남자 쇼도 할 수는 있는데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겠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종편은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좀 저거가 돼 있는 거죠. 그 공중파가 안 되고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전체 방송 시간에 뭐 10%면 10%, 20% 전체적인 광고 시간을 그냥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어디다 팔아먹더라도 어디다 광고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시청률 중에 하나가 주말에는 무한도전이잖아요. 네네. 무한도전에 갑자기 두 개가 광고가 두 개 들어간다는 거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지어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뉴스에도 지금 광고 들어가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중간 광고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양은 상관이 있다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면 케이블이나 종편보다는 갑자기 그 중간에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의 광고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지만 어찌되었건 뭐 MBC라든가 SBS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KBS 뭐 나라에 사는 거지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 인식이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가 어찌됐건 간에 광고가 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뭐 팔리가 안 팔리건 나중에 얘기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항상 이런 광고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거가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획. 근데 제일기획은 실적 이런 건 뭐 없고 사실 올해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뭐 사실 저도 그랬고요. 뭐 이승원 대표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올해 상반기나 연간은 추천주로 많이 들어갔던 게 제일기획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경기 회복, 글로벌 경기 회복이고 있었습니다. 1월달에 1, 2월달에 그 동계올림픽 있었죠. 그리고 월드컵 있죠. 아시안 게임인데 지금 주가는요. 제일기획 주가는 동계올림픽 직전이 최고가였어요. 그리고 훅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기획이 좀 관심이 있긴 있는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회가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뭐라 그래요? 저기 자기네 예금 쌓아둔 거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세금 때린다 했을 때 증권사에서 막 조사한 거 보면 유보금이 높아서 배당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의외로 제일기획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기획이 오늘 조금 올라가는 거는 막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ENM은 오늘도 지금 올라가는데 CGCGB는 좀 내리고 있죠? 네. 뭐 어쨌든 CJ-ENM 같은 경우는 정말 호재가 ገ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캐탈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명량이죠. 명량도 100만이 더 늘어나 하루 만에 100만이 늘어나서 네. 평일날 100만을 동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이제 그 1위냐 이제 2위냐 요 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객 동원 능력 관객 동원수 1, 2위를 이제 다툴 것 같은. 올해? 예, 그런, 올해가 아니라 전체 기록에서. 전체는 안 된다의 배팅. 기록을, 한 만원 한번 할까요, 또? 만원이 아니라 3만원도 가능. 3만원도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된다. 또 세게 나오니까 살짝 쫄아줍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명량에 대한 쪽이 이제 그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명량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어제도 드렸었죠. 지금 이제 텐센트 얘기도 드렸었고 이제 네. 그 미톡, 그 샤오미에서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 방송 광고 총량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뭐 약간 뭐 CJ-ENM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광고 시장 파이가 좀 커진다라는 데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액토지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CJ-ENM에도 네. 관계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내부 소식이라고 해갖고 그 샨다의 내부자에 의하면이라는 뉴스로 해서 사실은 2월 달에 해외에서 떴었습니다. 뉴스에 떴었어? 예, 뉴스에 네. 나왔던 건데, 알리바바, 샨다에서, 샨다 그룹 내에서 샨다 게임즈를 통으로 알리바바에게 매각에 대한 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그런 뉴스가 있은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소문으로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액터즈 어제 이제 그 카밤인가요? 북미 지역 이제 모바일 온라인 게임사 카밤을 알리바바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또 이제 지금 이제 상장을 앞두고 IPO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캐시가 이렇게 캐시가 풍부해진다라면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게임 업체 추가적으로 인수하지 않겠느냐. 근데 뭐 액토지 같은 작은 기업 인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샨다, 중국에 있는 šan다를 사버림으로 인해서 그 샨다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한꺼번에 가져오는 이제 그런 효과를 아마 노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쪽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액토지가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온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액토즈가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뭐 CJ ENM도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그 가치 호재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CJ 뭐 액토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임 자체, 뭐 강철의 기사, 뭐 밀려나서에 이어서 강철의 기사도 지금 뭐 흥행 조짐이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 몇 가지 저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 CJ ENM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뭐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 CJ ENM의 그 텐센트와의 네. 그 협업, 그리고 작년 CJ 게임즈로 이제 42배에 대한 PR 지불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큰 그림이 지금 저는 컴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올해 급상승에 큰 기폭제가 됐다. 왜냐하면 컴투스는 제가 알기엔 8월 6일이니까 내일 실적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검색했을 때는 8월 6일. 네. 근데 뭐 틀릴지 모르겠지만요. 그가 실적이 나오면 상당히 고PR을 줄 수 있다는 거가 그 텐센트가 지불한 가격에 상당히 우리가 레퍼런스를 우리가 벤치마크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네. 예, 근데 있는데 아까 저는 알리바바를 사실 제가 기사는 제목만 봤어요. 네.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리바바가 블룸버그에 뜬 기사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목만 봤어요, 솔직히. 알리바바 세계 최대 게임 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아마 우리나라 카밤, 뉴스, 예. 인수 관련돼서. 뭐 어디요? 카밤이요, 카밤. 그것도 그 네네. 회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게임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그쪽에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충분히 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그 최근 개별주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뭐요? 바로 피아노. 3위 악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위 악기가 네. 정말 피아노맨. 엄청나게 세게 내려갔었거든요. 4,000원대 위에서 4,200원에서 3,200원까지 정말 뭐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갔다가 또 롤러코스터처럼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어요. 보면서 네. 3위 악기가 개별주의 흐름을 지금 대표하는 대표적인 주식이겠고 이 롤러코스터의 흐름을 만든 쪽이 또 누구냐면 기관입니다. 외국에 엄청 팔았잖아, 어제 그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롤러코스터를 만든 게 누구냐면 투신이 또 이거를 팔았거든요. 투신이 팔아갖고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를 다시 또 연기금이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 봐서는 일단 우리가 봤던 중국 시장에 대한 3위 악기에 대한 침투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악기에 대한 보급률, 피아노 보급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기관 투자자들도 동의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관련된 기업들 보게 되면은 뭐 KT 뮤직 같은 경우는 이거 조정이 견조했으니까 이런 거는 KT 뮤직은 올라가도 이건 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마음은 조금 심란했어도 마음 고생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3위 악기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참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네. 크게 얘기를, 이거 말하려 했더니, 큰일 날 뻔했네, 100%네. 100%입니다. 아니, 말할 줄 주시고 네네. 있었는데, 딱 100%가 되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는 별다른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는데, 대북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로만손 같은 경우도 오늘. 로만손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모르겠죠. 거예요? 현장훈 회장 갔다 온 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된다라면, 또 로만손 같은 경우도 항상 그 관련주로 엮였었거든요. 근데 현장훈 회장 갔다 온 거는 개성공단 네. 때문인 게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 그게 아니라 남편 네. 기일 때문에 갔다 온 기일 거죠. 때문에 가는 거죠. 네. 그거가 근데 그동안에 못 갔잖아요. 작년에도 가셨었거든요. 작년에 가셨었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네. 나머지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왔던 코스닥 종목들이 네.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낙폭이 있다. 컸던 쪽에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좀 이렇게 좀 본다라면은 뭐 그 업종에 들어가는 게 사물 인터넷 네. 정도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말을 하고 넘어갈까 말까 좀 고민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는 저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에볼라 바이러스요. 볼라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여성가족부에서 에볼라. 그게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런 관련주들이 있어요, 지금요. 예. 100%짜리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일단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게 상당히 우리보다 더 뉴스가 더 세게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가 한 두 군데 뉴스를 훑어봤는데, 미국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어저께 뉴스도 보면 뭐 KBS건 SBS건 다 그런 거 집중적으로 오해와 진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뉴스의 가치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뉴스가 상당히 이제 그 말초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국내 기자들이 뭐 종군 기자로서 의무감으로 가서 뛰어드는 건 있지만 뉴스가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종군 기자도 나오고 정말 막 그 사지를 그 기자들이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뉴스가 돈이 되니까. 근데 우리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만약에 그런 중간 광고 이런 게 뉴스에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국내 그런 기자들도 그런데 아마 직접 파견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와 관련된 분이 그 박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국으로 본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갖고 산차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데려와서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보면 그 미국적 시각이니까 네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다국적 제약사의 큰 회사에서는 이걸 지금 개발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뉴스만 본 겁니다. 뭐 네. 있겠죠. 어딘가 있겠는데 없고요.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네. 동물 쪽에서는 좀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뭐 침팬지나 이런 거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전체적으로 지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신 적 있죠? 네네. 어디에 나타났다. 네. 나타났다는데 지금 나타난 거는 아프리카 고지역, 그 서부 쪽에 서부 중서부, 오른쪽에 좀 몇 개 있고 남아프리카 이런 쪽에 보면 사람이 이동해서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재미나는 거가 가축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물을. 네. 그 동물로 수입해서 나타난 것은 세계 각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미국에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아시아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특정 동물이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동물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동물이 수입된 적이 있고요. 수입한 네. 동물에 나타나고 있고 워낙 토종의 동물이 있는 지역에 나타난 게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네. 그래서 그거가 어느 나라나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주장이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가 참 그 바이러스가 접촉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발 안 한 이유는 돈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왔을 때마다 좀 몇 명 죽고 지역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로 파악될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거고 지금 속도가 사스 때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2003년인가 4년 사스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700 몇 명이 죽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더 걱정들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진단키트도 있고 백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말 무슨 실력이 있구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딱 찍은 회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인 돈이 아니라 의외로 재미난 거 여러분들 그 브레이크웨이 그 아웃브레이크인가 그 미국 영화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관련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때 보면 군대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재미난 거 국방부에서 펀딩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불러드릴게요. 좀 찾아서 우리 시청자를 보여주세요. 바이오크라이스트라는 거 있어요. 바이오크리스트, 네. 바이오크라인데 심벌이 BCRX입니다. 쳐보세요. BCRX.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BCRX. 바이오 크리스트 파마슈티컬. 그거. 예. 예. 그게 이게 쓰면서 거의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네. 예.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보시면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 말하면 국방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답이다, 다. 나머지는 또 캐나다 회사 하나가 있고요. 또 미국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별로 더 작아요. 야, 이거 완전 동전주였는데 이거 완전히 예,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좀 미국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국방부에서 자금을 받아갖고 좀 하고 있다는 거. 네네. 거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내 다른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 것들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일단은. 그때 언제요? 저거 뭐죠? 열나면은 가갖고 하는 게 뭐였죠? 몰라? 우리 그 신종플루. 신종플루. 저도 걸렸었잖아요. 신종플루, 예, 그 신종플루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 어쨌든 간에 녹십자고 뭐 다 돈 벌었잖아요. 근데 모르죠. 네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거 모르겠고 예, 저는 예. 백신 말씀드리는 백신. 뭐 수포항생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럼 알아서 판단하셔야 예, 되는데 알아서 좀 저희가 판단하셔야 될것 보여드린 것은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국방부에서 자금 받아갖고 개발하고 있다. 예? 이게 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청자분들이 그냥 냉정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포트 바라보기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인데요. 저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하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료는 아니고요. 어저께 자료입니다. 어저께 자료인데요.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칙하셨네. 왜 반칙해? 어저께 자료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오늘 자료를 해야지, 오늘 자료. 근데 이거 좀 워낙 네네, 중요해서. 워낙 중요하죠. 네, 워낙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이요, 이정희님, 이상은님 두 분이 같이 쓰신 거예요. 친척인가? 그런 거 모르죠. 네. 했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220만원으로 네. 상향했습니다. 근데 그럼 기존에 얼마였느냐? 기존은 157만원이요. 깜짝 놀라시잖아요. 지금 주가가 170만 159만원인데 150만원이에요.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 그냥 비판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을 덜 한 거죠. 왜냐면 그동안 올라갈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미국 사람 같아. 미국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네. 157만원에서 220만원 올려놨는데, 제목 자체 뭐예요? 여기서 자막 나가잖아요. 네. 2015년을 바라보자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이건 제목만 딱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그 칼럼의 두 번째 칼럼 보시면요. 면세 채널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 더 오래 갈 듯!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거보다. 두 번째, 중국인의 관광객 증가 여력이 크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 번째, 고개 아니요, 죄송합니다. 고개요. 고개 서너 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여기서 자랑질 한번 들어가면요. 네. 제가 얘기했던 거를 거의 똑같은 논리를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방송을 늦게 봤나 보네. 그러니까 좀 늦게 봤어요, 이 친구들이요. 네. 저희 방송은 채널 K 방송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잖아요. 증권 방송에서요. 그 중국인 관광객 증가 모멘텀이 구조적으로 더 지속될 수 있다. 제가 인구의 15억 인구 중에 1억밖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향 5억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네네.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1,500만 원이 출국자 수, 여기는 복수로 들어갑니다. 출국자 수는요. 중국인 해외 출국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0년에 15%까지 늘어난다. 이거 상당히 보수적인 건데 어떤 상관없어요. 15%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예요? 지금의 15억 잡으면 15억에 15%면 얼마야? 2억 정도 간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자기들 5억 간다고 보는데 여하튼 2억 정도 간다는 추정이고요. 특히 중국 내 상위권 도시 비중 22.4%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21%냐면 유럽을 제외. 왜냐하면 유럽은 다 옆 나라가 바로 외국이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선진국의 경우 평균 1인당 GDP 24,000달러 수준에서 출국자 비중이 21%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나가는 우리는 엄청 많이 나가는 거죠. 네. 우리는 5천만 중에 1,500만 명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복수 카운트 알죠? 네네. 자기가 나간 분이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10번 가면 10번 체크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겁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승무원은 제입니다. 어느 통계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유행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게 자기가 생각보다 더 간다는 얘기고요. 중국인 관광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호재 기대감이라는 건 뻔하죠. 중국 사람의 한국 방문에 2016년.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10년에 엄청나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저기 가시면요. 지금은 한라산에 가면 중국 사람밖에 없다고 맨날 말을 그러면 이제는 설악산도 중국 사람밖에 없는 시절이 온다. 그냥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한 거고요. 수치를 보면 연평균 매출 증가율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쿨해요. 첫 번째 칼럼에 보면 첫 번째 칼럼 좀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칼럼에 제일 아래쪽 하단에 보면요. EPS 기준 연도를 2015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연평균 2014년에서 16년에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요. 16.9%에 34% 더블을 올려버렸어. 자기네 목표하는 걸 더블을 올려버렸어요. 증가율 자체를요. 이게 지금 이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저는 지금 다시 관심을 보는 거지.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런데 저는 저보러 지금 하라면 좀 코스맥스를 다시 할 겁니다. 코스맥스.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가면 코스맥스는 제가 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화장품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전요. 아모레랑 코스맥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코스맥스 이거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1월 여기 방송 거의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법인이지 해외 법인이 네. 첫 흑자 전환이 작년 4분기였다. 기억나죠? 네네. 흑자 전환이 그만큼 중요한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종목 더 해야 되는데요. 시청자님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 이런 분 없잖아요. 네. 이분이 바로 또 오늘 왕님 하셨어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다음 출연하시는 분은 네. 다음 코너 넘어가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서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들어 첫 베스트 전문가 코너가 되겠는데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속 시원하게 이성훈 대표께서 직접 네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 뭐? 그랜드 슬램. 잠깐만요. 그랜드 슬램입니다. 여기서 또 네. 뭐냐 물어보면 나 무식하다고 또 혼나. 이제 몰라. 알아. 솔직히 자기 그래도 네. 혹시 모르시는 분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 그랜드 슬램인데요. 어. 뭐 주간 베스트 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지. 정말 한번 올라오면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월간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조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종목발 좀 잘 세우면 할 수 있는데 월간, 주간, 월간 동시에 했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분기 베스트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거는 그거 불법인데? 뭐 그랜드 슬램의 뭐 거의 근접했다. 마지막 이제 상반기나 이 베스트 하반기 베스트만 딱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하반기야? 완벽한 그랜드 슬램을 향해서 달려가기 지금 하반기요? 예, 하반기니까. 네. 그랜드 슬램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전문가. 이제 몸살이 시작했네? 네. 그랜드 슬램 하시려면. 네. 어. 장세호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누구야? 다시 한 번. 장세호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근데 한가위 빠졌어. 네, 뭐가 빠졌나요? 2분기 1등도 빠졌어. 2분기 1등도 하셨나요? 2분기 1등? 그래서 분기 베스트까지 하시고 말씀드렸는데요. 2분기 빠졌어요. 아니, 3개월 했잖아, 3개월. 2분기 예. 그러니까 최근 직전 4, 3개월. 5, 6 1등. 5, 6, 7. 5, 6, 7 1등. 네네. 잘못했네, 네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네, 4, 5, 6, 7. 1등 하신. 그러니까 3개월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하셨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 뭐 최근 6개월은 무조건 1등이네. 네, 하반기로 이제 달려가게 되면 하반기 베스트를 예약하고 계시는 장세호 전문가님의 오늘 모시고 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어떻게 이런 과업을 정말 대업을 이루셨어요? 그거는 네. 우리 채널 K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네. 이제 얘기 드릴게요. 네. 솔직히. 네. 결국 대우증권이었어요. 싸. 왜냐하면은 대우증권! 지난번에도 오셔갖고 얘기할 때, 야, 내가 오랜만에 증권주 했다. 그때가 증권주 움직이는 첫날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 대우증권이었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네네. 추천을 했는데, 요 근처에서 네. 별로 오른 건 없었어요. 네. 그 여기다가 채널 K에서도 그 전에 네. 추천했지만, 네. 채널 K에 제가 푸트를 100% 했죠, 그죠? 네, 그 전에, 지금. 그 전에 계속 매매했다가, 네. 한전에서 좀 깨지고, 딴 거 좀 깨지다가, 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요 순간, 네. 보십시오. 네. 여기서, 요번에 마지막으로 대우증권 네. 몰빵합니다 하고, 100% 포트 운영했죠, 그죠? 네. 채널 K뿐만 아니라, 제 회원도 그렇게 했어요. 100%를. 저는 이거다 싶으면 저는 했거든. 네. 요 순간에 여기, 보이죠? 그 순간에. 저도 여러분들, 보입니다. 네. 예. 네. 요 순간에 제가 100% 몰빵입니다 했죠? 네. 일본을 안 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네, 보이지도 않아. 예. 열어줘야지 보지. 아이, 참. 예, 지금 치고 계시네요. 치고 네네. 계세요. 예. 알따 1번. 네. 딱 치고 계세요, 지금. 다 보시잖아요, 그죠? 예. 이때 다 하시잖아요. 예. 다 아시네. 다 하셔. 알 사람은 다 알아.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이거지, 세호 이거. 세호 형이란 분은 또 누구야? 몰라. 예. 예. 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공개적으로 그렇고, 또 뭐 우리 회원도 그렇고. 예. 이때다. 근데 뭐 증권주, 뭐 대우증권만 갔나? 다 갔죠. 예. 대우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 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해갖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3, 4, 5, 6 본 건 없는데, 일단 안 깨진 게 중요하고, 안 깨졌다. 예. 안 깨졌다. 하고 이제, 그 전에 딴 걸로 뭐 좀 수익 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걸 하고 이제 비중 확대하고 딴 걸로 단기 매매해서 버티고 네. 결정적으로 7월 달 얘가 많이 올랐잖아. 20% 올랐어. 네. 20%고 내가 팔고 딴 거. 그러니까 저기 제 회원들 진짜 저보다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달에 네. 37% 이상 막 수익 내신 분도 있어. 아, 레버리지 없이요? 예. 레버리지는 저보다 더 잘해. 아, 더 잘. 네. 그러니까 딱 누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방장이 요거 주체 맞아 이거다 하면 질러버리는 거야. 완전 몰빵으로. 그러니까 저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장이 손절해 사 하면 겨우 찔끔찔끔 따라 하신 분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투자해서 이거다 맞아 일치해서 거기다 집중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회원도 지난달에 보면은 30% 수익 나신 분인데 네. 마이너스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채널K 보신 분도 제가 이 순간 7월 초에 몰빵입니다. 네. 대우증권 했는데 네. 그래 찔끔 하면 5% 사보자. 장소전문가 추천하는데 네. 그거 하신 분하고 알면 말고 한번 사보자. 그리고 맞아 이거야 하고 몰빵하신 분하고는 수익이 하늘과 땅 사이야. 아니, 그럼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님, 그럼 또 냉정한 또 질문 하나 드려도요? 하세요. 그날도 이제 기억나요. 7월 초에. 이건 딱 개우증권을 보셨고, 저는 서울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저를 안 보고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도 강능력에 말씀하셨는데요. 아, 솔직히요. 1년 12달 여기 거의 10년, 여기 산적인이잖아요. 채널K 끼워드리며요. 몰빵 딱 하는 거를 1년에 자주 하세요? 가끔 해요. 1년에 한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그럼 한 번씩. 가끔은 자주 있는 건 아니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승부사라고 봐야죠.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뭐 매달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저기 분기 한 번 정도. 아니, 그렇게 네 번에 한 번만 제대로 맞으면 대박 나는 거지. 5월 달에 한 저기 두세 번 했는데 그전에는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종목수 쫙 늘렸다가 이거다 싶을 때는 한 종목 몰빵하죠. 그러니까 승부수 기질이 있지 내가. 승부사. 네.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승원 대표가 그게 없어요? 이게 쉽지 않으신 게 왜냐면 이 월급빛이 안 변하네. 장세호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의 1호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상증인. 상증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베스트를 끌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어렵지.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려워. 근데 지금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잘 따라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간 뭐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가장 지금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 골든 장세호님의 지금 이제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시장은 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 야, 이렇게 강하게 보신 분은 지금 서너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시면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뼈가 딱 드러났어. 지금. 아주 강한 이미지를 주셨어, 지금. 시작이다. 시작은 네. 자기 그 모습을 캡처를 띄어야 돼. 네. 자, 지금 우리가 수년간 네. 미국장 올라갈 때는 못 네. 갔어요. 네, 그렇죠. 미국장 오르고 내리건 상관하지 말아 했어요, 제가. 이제는 우리가 수출 제일 많이 하는 중국을 봐라. 네. 중국 상하이 지수가 시작했어. 네. 우리 그거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 보지 마라. 물론 장초반에 영향이 있고 단기적인 영향이 있지만 네. 미국장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죠? 네. 그게 절대적인 거고. 네. 좀 현재 시장 주도적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하세요. 네. 보유하시고. 네. 그리고 아직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증권주는 계속 보유하세요. 중국도 계속 그렇게 강하게 보시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볼까요? 네. 그러면 네. 업종을 볼게요. 네. 업종 봅시다. 증권주 업종 보죠. 네. 한번 봐주세요. 월봉 볼게요, 월봉. 네.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올랐나요? 일봉은 뒤따 올랐는데, 아, 월봉 올랐나요? 이제 막 시작했죠. 저기, 네. 제가 몇 년쯤 되는 거예요, 저게요? 2000년대 초예요, 뭐야, 저게? 어쨌든 저게 몇 년이야? 예.
이걸 올랐다고 보시면 안 되죠. 2007년이네. 예. 예. 이게 상투라고 해서 이제 이제 그 못 따라가. 못 따라가신 분은 무서워서 못 따라가신 분 있고요. 예. 수익 못 내신 분은 이제 상투야 무서워서 이제 이익 실현에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하시면 그걸로 끝이야. 시작이요.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추세를 보시고 네. 갈 때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 최대한 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이제 사회자님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현대중공 고해갖고 끝까지 갔잖아. 저요? 요거 예, 우리 이학년 전문가 이걸 잘해야 수익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계속 고해야 되는 갈 때까지. 네. 이게 상처입니까, 여러분? 보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계속 보유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하나 좀 봐주세요. 뭐? 아이 좀 화내지 마세요. 무서워. 화내긴 뭘 화내? 아니 월봉인데요. 월봉인데요. 증권주 다 똑같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투자증권도 똑같을 것 같아. 다 똑같아. GS1 한번 봐주세요. 그런 거로 월봉으로. 나 건설주 되게 싫어하거든. 아이 GS1 좀 봐주세요, 형님. 아이 그러지 마시고. 근데 GS 건설을 지금 월봉으로 봐줘요, 월봉. 그러니까 GS 건설을 가지시다면 네. 그냥 저는 그냥 보유하세요. 아, 보유하시고 저기 월봉으로 봐주세요. 그래요. 같은 거야, 아까. 월봉이 예. 월봉이 얘도 이제 살풋이 고개 쳐들었어. 쳐들었고 네. 이제 가볼까? 가볼까? 하고 이제 아빠 어디가 이건가요? 가볼까 하고 이제 살풋이 고개 쳐들고 네. 하는 타임은 분명해요. 네. 근데 저는 네. 제가 하여튼 할 수 없어요. 저는 건설주 싫어. 그래서 이것도 살풋이 공이 쳐들었는데 건설주는 하지 맙시다. 네. 하고 좀 계속 그래요. 지금도 관심 종목에는 네. 건설주 하나도 없어요. 네. 건설주 물어보면 네. 딴 거 사세요. 네. 하여튼 그 사람마다 맞아요.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님과 확실하게 네. 얘기 좋거든요. 고객분들. 오늘 오늘 코스닥 올랐다. 사지 마시고 파세요. 그러니까 제 가이드는 아니니까. 저 건설주 추천 안 합니다. 사지 마세요. 네. 다른 쪽에 또 종목군을 좋아하는 건 또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관심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종목별 네. 지금 결국은 이제 환율이 이제 이번 달에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쪽으로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고. 맞아. 다음 주 열리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선반영하는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증권주가 가장 수혜다 뭐 이렇게 채권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네네. 증권주. 네. 그다음에 뭐 은행주는 저기 좋지 않지만 그래도 네.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실적 좋으니까 그래서 네. 은행주 가고 있고 보험주도 좀 신고가 가려고 그래 다. 그러니까요. 네. 보험주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네. 어쨌든 이제 바닥 탈출한 수익률 게임에서는 증권주가 지금 가장 탄력세고 많이 올랐지만 겁낼 거 없이 계속 보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갈 데가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수출도 좀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IT는 삼성전자가 힘들어요. 네. 그래도 IT 하면은 그래도 LG전자, LG가 좀 나아 보이고. L전자. 물론 저기 포스코가 좀 하락했지만 포스코는 이미 상방 틀었어요. 그 잠시 눌림이야. 그래서 철강. 뭐 오늘도 포스코 내리니까 뭐 이제 다른 철강주 좀 밀리긴 했는데 네네네. 철강, 화학, 소재주, 철강, 화학, 그다음에 뭐 건설주 아까 IT, 네네.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저기 증권. 수익률 게임은 네. 금융주예요. 그중에서 핵심은 좀 아직까지는 가속도가 붙는 게 증권주고 네. 은행, 보험주가 따라가는 네. 그쪽에서 수익률 나요. 시장 갈 동안에 그쪽을 붙어야 걔들 많이 올랐는데 난 깨진 거 사? 그럼 코스닥 사시는 거고 아마 내일 또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가는 놈, 예, 강하게 가는 놈은 붙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주간, 월간, 분기당 해하고 네.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이 아닙니다. 네. 또 한 번 곧 나오실 거예요. 두 번. 지금 공개 방송 진행 중이신가요? 예, 예. 공개방송 그죠? 언제 하세요? 지금 저기
오늘까지인데요. 아, 오늘까지요? 네. 네,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목 막 나오는데 네. 이따 지금 시간 짬 나서 오세요, 여러분. 그 두 남자 쇼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예, 바로 문 닫으면 큰일 나. 문 닫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마감 방송은 꼭 장세우님 공개 방송 키워드림에 가면 지금 오픈되어 있죠. 가셔서 지금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정세호 전문가님이 가셨지만은요. 네. 장세호 전문가님 말씀을 제가 드린 거를 보면 숟가락 한 잔 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이제 잘 키운 한 놈만 있으면 대박 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하나만 잘하는 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도 보여드린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제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 이름이랑 아이오페, 이학령 아이오페라고 쳐보세요. 예.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네네. 그거 보이세요? 네. 거기 보시면 아이오페 그 에어쿠션 나오잖아요. 그것 좀 잡아봐 주세요. 아이오페로요? 예, 그거 있잖아, 그거. 아 이거. 예, 예. 그거 좀 맞아요. 그 머니위크에 실린 글인데요. 네. 그 제일 뒤에 나가면 이거죠. 그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국을 찾는 이런 트렌드는 꼭 화장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뭐 위에는 아이오페 얘기를 계속 써갖고요. 히트 상품 하나만 제대로 뜨면 기업 가치로 반영된다는 것은 진리다. 일례로 광동제약은 이성훈 대표 얘기하고 맨날 제가 카피에 썼잖아요. 네네. 광동제약은 IMF 위기를 겪으면 죽기 살기로 개발한 것이 비타 500이었고요. 네. 홈런 치면 여타 제품군의 매출까지 덩달아 좋아졌다. 비타 500이 처음 출시된 2000년 이래 광동제약의 주가는 무려 몇 배? 15배가 급등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아무리 성장해봤자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정도로 평가절하됐지만 미국 정치 드라마 한 편으로 위상이 급변했고 주가는 드라마 발표 이전 대비 5배나 뛰어올랐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로 압축된다. 딱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자. 아니면 그런 상품을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자. 아 여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죠. 있네요. 거기서 결론이 이거죠. 딱 한 명 주식 전문가 잘 찍으면 된다 이거죠. 아니죠. 네. 이게 뭐가 빠졌냐면 송혜교가 빠졌고 아이오페가 갑자기 이렇게 훅 에어쿠션이 붕밍업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바람이 분다의 송혜교 얼굴 클로즈업에서 정말 그 티끌 하나 없는 그 피부 맑은 피부가 그 부각되면서 그 에어쿠션이 상당히 부각이 됐고요. 또 이제 광동제약은 소녀시대가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소녀시대에 의해서 또 그 수지가 후편을 써야 네. 후편, 2편. 네, 수지를 썼기 때문에 광동제약이 이렇게 국민 드링크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네. 저도 그 소녀시대 그거대로 이렇게 골라가서 다 수집해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 스마트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요. 여기저기에 뉴스 나왔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죠. 드디어 2분기에 중국에서 샤오미가 삼성전자 눌렀다면서요. 이 얘기 간단하게 이건 정말 쇼킹한 쇼킹입니다. 쇼킹한데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아침 방송에서 거꾸로 봐갖고 아니, 설마 샤오미가 이겼겠어. 삼성이 2위 했겠지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샤오미가 네. 드디어 점유율에서 네.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그 자료 화면에 대한 쪽이 지금 그 그래프인데요. 샤오미가 지금 14% 점유율 14%로 지금 1위를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했고 2위가 지금 삼성입니다. 2위가 삼성, 3위가 레노버. 그다음에 이게 유롱인가요? 유롱. 열롱. 네, 그다음에 화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애플도 아더스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지금 중국계죠. 전부 샤오미, 뭐 레노버, 유롱, 화웨이 전부 다 이제 중국계 스마트폰 업체가 지금 판매량에서 지금 그 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판매량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판매량에 대한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샤오미가 아직은 미미합니다. 지금 전체 글로벌 판매량을 볼 텐데 뭐 미미한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이미 LG전자가 지금 LG전자를 이겼어요. 샤오미가. 그죠? 글로벌 판매량에서 이미 지금 이겼다라는 것은 2분기에 이겼다라는 것은 샤오미, LG전자의 판매량 기대치보다는 샤오미가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샤오미고요. 레노버고요. 화웨이가 지금 벌써 이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거의 2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니, 지금 17%, 8% 네. 이미 애플을 제쳤고 삼성에 이어서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위상이 정말 계속해서 이번에 갤럭시 알파의 그 매출 회복 여부 이것에 지금 앞으로 당분간 한 1년 한 6개월 이상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완전 관련 없는 게 아닌데요. 또 여기도 와 있죠. 화웨이 있죠. 화웨이. 네네. HUAWEI. 화웨이. 네. 네. 화웨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며. 네. 공식적으로. 화웨이도 지금 이제 한국에 진출에 대한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화웨이도 지금 보게 되면 스펙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비슷한데 화웨이의 30만 원대 스마트폰, 지금 샤오미도 마찬가지였죠. 샤오미 미포 16기가 모델이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화웨이 스마트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 화웨이의 스마트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지금 화웨이 스마트폰인데 스펙이 같습니다. 거의 뭐 미포하고 같은데 다만 하나 다른 게 있다라면 케이스가 메탈리시다. 메탈은 아니에요. 메탈리시 케이스를 이 장착한 화웨이가 이 아너6죠. 아너6도 지금 국내 공동 구매에 대한 쪽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 플러스 원인데 이건 제조사가 어딘가요? 원 플러스 원은 네. 그 샤오미랑 똑같은 건데요. 이게 네. 뭐냐면 똑같이 그냥 제조를 딴 데서 주문해 사는 거고요. 만들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출발 자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고요. 걔네들 주문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얘네들 인터넷에만 팔고요.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 파는 건데 샤오미하고 똑같네요. 뭐 똑같은 개념인데요. 얘네들도 바로 그냥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나 뭐 타오바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오바이 이런 거 있죠. 타오바오.com. 타오바오 이런 데서 파는데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막 들어오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공동구매 형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만큼 쓰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네. 이거가, 얘네들은 자기네가 샤오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 샤오미를 이겼다는 애들인데 이게 그만큼 널려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중국엔 이런 기인들이 널려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크게 우리가 좀, 뭐라 그래요? 이게 좀 긴장해야 된다나요? 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됐고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의 가격이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들이 30만 원대, 40만 원대고 스펙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갤럭시 S5가 좀 앞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S5가 네. 앞선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을 앞세워서 이렇게 지금 침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중국 쪽의 전략이 좀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삼성이 살 수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와의 콜라보레이션, 컨텐츠와의 콜라보레이션, 이것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IT 쪽에서는 뭐 가격 경쟁 플러스 컨텐츠 콜라보레이션 쪽으로 누가 더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쪽이 아마 그 앞으로의 그 제조업체들의 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삼성은 뭐 나름대로 또 고민을 네. 하고 있겠지만은요. 저희가 자꾸 이성원 대표가 계속 이런 거를 저희가 우리 시청자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죠. 저는 스마트 부품 중에 엄청 올라갈 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는데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나 네. 이성원 대표 알 수도 없고요. 시청자분들이 계속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나 친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올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성원 대표가 블루컴을 저희한테 소개해 준 거가 저는 가장 센세이셔널한 주식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딱 제목 자체가 그 여성 애널리스트가 샤오미에 선택됐다. 이걸 했는 거 네. 참 기억이 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그 방송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아요. 화웨이에 어디 납품하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 전에요. 한 3년 됐죠. 네. 인터플렉스가 난리 났잖아요. 네네. 그죠? 그때 애플 때문에 난리 난 거 다들 맞죠?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날라난 것은 대표 주자는 파트론이었어요. 파트론. 네. 근데 지금 두 개가 모두 존재감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깨고락지 됐죠.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존재감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올해 제가 볼 존재감을 보여준 건 블루컴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블루컴도 저는 그걸 너무 이제 사물인터넷 좀 올라가는 건 전 약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회사들이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그때 딱 보고 있다가요. 귀를 이럴 때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성원 대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자분들도 그들의 말을 좀 귀를 열어드렸다가 얘네들이 딱 레포트를 보시고 뉴스 보시는데 야 뭐 샤오미나 아니면 화웨이에 어디 간택됐다더라. 이런 거 하면 그거 가면 된다는 얘기죠. 제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러죠. 야, 중국 거 고장난다. 6개월만 쓰면 고장나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사셔도 상관없는데, 네. 안 사셔도 상관없는데, 주가는 주식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네. 이제 뭐 주식은 말씀 주신 대로 그거 같고 아무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공동 판매를 하더라도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그 AS망을 구축하고 들어온다라면은 상당히 센세이셔널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이얼 같은 경우는 AS 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불친절했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하이얼 제품을 쓰신 분들 보게 되면 워낙 불친절했고 워낙 또 품질이 퀄리티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이얼 제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샤오미에서도 뭐 UHD TV 물론 이제 반쪽짜리 뭐 UHD TV다라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UHD TV가 60만 원대 40인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선택은 다 시청자분이 주식이 하는 게 답이 없잖아요. 네네. 선택은 시청자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키움 방송들이고 제 팟캐스트 듣는 분이 다들 뭐 마음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저걸 좀 말씀드릴게요. 쿠쿠전자. 네, 쿠쿠전자가 내일 상장하죠. 6일에 상장하는데요. 요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 이제 아침에 방송 안 하니까요. 지금 공모가 10만 4천에 왔죠. 10만 4천에 왔고 액면가 500원 맞죠?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또 뭐 500원인지 모르겠는데 10만 4천 원이고요. 네, 10만 4천 원이니까요. 내일 기준가는 여기에 90에서 200% 사이 결정되고요. 기준가가. 시초가. 그래서 거기서 위아래 15%인데요. 아직까지 목표 주가가 나온 증권사는 없는데요. 대충 이 가격대가 2014년 예상 실적 기준 15.2배랍니다. 네. 15.2배. 참고하세요. 15.2배인데요. 지금 보면 비교되는 게 코웨이랑 리온 쿠첸을 얘기하잖아요. 네. 걔네들이 지금 20배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이요. 회사마다 틀린데요. 이거는 출처는 어디냐? NH투자증권 제가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NH농협투자증권 거를 제가 인용해야 되니까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10만 4천 원 기준으로 보면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이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일단 나오면요, 거래가 시작되면요, 레포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온쿠첸은 아마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한쪽으로 쏠리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리온쿠첸에 대한 주가 판단은 시청자분들. 어쨌든 간에 뭐 쿠쿠전자는 희망 공모가 8만 원하고 이제 14,000원, 10만 4천 원에서 상단부에 지금 이제 결정이 됐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공모 주식 수가 245만 주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 놓고 보고 기관 투자자 배정이 60%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묶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떠서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는요, 제가 또 간발의차로 이긴 모양이죠? 네, 어제가 네. 2000정을 하고 2066.81이니까요. 2067에 잡겠습니다. 어저께 주셨으니까요, 이성 대표가. 네, 업을 하겠습니다. 업이요? 네. 네, 저 오늘 져드리겠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로. 업하시죠. 저? 네네. 저 업할래요, 그러면. 업이요? 네. 업에 몇으로 할까요? 업이요? 네. 하는 김에. 2067이니까 2070에 네. 업 앤 로. 로 하죠? 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 업 하겠습니다. 그래, 2070에 로 하겠고요. 그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팟빵 게시판에 보니까요. 팟빵 게시판 보니까 요즘 저희가 어저께도 뭐 늦었다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요. 어제 올리기는 다 근데 올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요즘 팟빵에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네네. 팟빵에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인턴녀를 통해서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봤는데 한 6시, 한 7시까지 제대로 안 됐다. 퇴근 시간까지 안 되셨던 분들은요. iBlog, iBlug, iBlog 플레이어 웹 따로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이런 데 많이 받아오니까요. iBlog를 하고 들어가시면요. iBlog 앱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요. 그냥 저희가 올라가는 순간에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올라가자마자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날은 저희가 바빠서 못 올린다는 솔직히 있어요. 대부분은 저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2위나 거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데 비즈니스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두 남자 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지금 올라오고요. 그리고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업데이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Blog 앱
플레이어를 여러분들 보시죠. IBLUG 한국으로 맞추시면 되네요. iblog.com입니다. i블로그 들어가서 앱을 서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많이 올리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내용은요.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